자, 여러분,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대비 특히 산업안전 일반 과목에서 역대 빈출 9위를 차지한 핵심 주제, 바로 설비의 본질적 안전 및 방호 설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의 명확한 구분, 기계별 방호장치,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답 함정까지 단기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본질적 안전 및 방호 설계를 꼭 잡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매년 1 내지 2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말 그대로 무조건 출제 보장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나 기계 고장이 절대 중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신다면 고득점은 물론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위험 제거 방식인 본질적 안전, 즉 이너런트 세이프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통제하거나 방호장치를 덧붙이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기계나 공정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위험의 근원 자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안전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 안전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를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풀프루프는 인간의 실수를 덮는 안전입니다. 조작자가 실수나 부주의로 잘못 조작해도 사고가 나지 않게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반면 페일세이프는 기계의 고장을 대비하는 안전입니다. 기계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로 멈추거나 전환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핵심 철학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고 기계는 반드시 고장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인간의 실수를 물리적으로 막는 풀프루프의 핵심 기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탁기가 좋은 예죠. 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추고 경고음이 나죠. 또 아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아래로 누르면서 돌려야만 열리는 안전마개도 풀프루프입니다. 커넥터도 마찬가지로 극성이 다르면 아예 꽂히지 않도록 비대칭으로 설계합니다. 프레스 작업 시 양손으로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야만 기계가 작동하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도 대표적인 풀프루프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기계가 멈추는 순간 안전해지는 페일세이프의 주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전기 히터가 작동 중 넘어져도 화재가 나지 않는 건 센서가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공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나 크레인 같은 장비는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페일세이프입니다. 페일세이프에도 고장 이후 시나리오에 따라 세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첫째, 페일 액티브는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면서 짧은 시간 운전을 유지하다가 안전하게 멈춥니다. 둘째, 페일 패시브는 고장이 나면 즉시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켜 가장 안전한 상태로 만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페일 소프트는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기능이 일부 저하된 채로 일정 수준 작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엔진을 가진 항공기가 엔진 하나가 고장 나도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계 설비별 필수 방호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진공포장기처럼 끼임 위험이 있는 곳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즉 인터록이 필수입니다. 예촉이나 금속 절단기처럼 배임 위험이 있는 기계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달아야 하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심기나 롤러 같은 회전기계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나 방호망, 덮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와 백레스트가 필수입니다. 각 기계의 위험에 맞는 방호장치를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구조적 내구성을 검증하는 안전계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계수는 극한강도를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극한강도는 기계가 파괴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치를 말하며 항상 이 공식의 분자에 위치합니다. 허용응력은 부재에 평상시 작용하도록 허락된 스트레스죠. 예를 들어 극한 강도가 60A이고 허용응력이 40A이라면 안전계수는 60을 40으로 나누어 1.5가 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공정 안전의 확률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안전 무결성 등급, 즉 SI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IL은 1부터 4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안전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고 고장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등급인 SIL1은 목표 평균 고장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상에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 미만이고요. 가장 높은 등급인 SIL4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상에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만으로 거의 고장이 나지 않는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2026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역대 최고 오답률을 기록한 함정 문제 탑3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질적 안전 파트는 개념 자체는 명확하지만 출제위원들은 교묘한 키워드 믹스매치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오답 함정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정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원인 제공자 둔값입니다. 예를 들어 조작자의 부주의로 기계가 오작동했을 때 안전하게 정지하는 fail safe 기능과 같은 지문이 나오면 함정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잘 보세요. 지문에 기계 고장, 정전, 파손처럼 기계 자체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fail safe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조작자 부주의, 인간의 실수, 비전문가의 오조작처럼 사람의 실수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풀프루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인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멈추지 않는 고장의 오인입니다. 기계 일부가 고장났는데도 기능이 저하된 채 전체 시스템이 계속 구동을 유지하는 상황을 보고 일반적인 fail safe나 fail active를 고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지속 운전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고장이 났는데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일정 수준 계속 작동한다면 정답은 무조건 fail soft입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만이 항상 안전은 아니다 라는 예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이종 방호장치 믹스매치입니다. 이건 기계의 물리적 특성과 전혀 맞지 않는 방호장치를 연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초기에 갑자기 압력방 출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합격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각 기계의 주요 위험 요인과 그에 맞는 방호장치를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칼날 위험이 있는 예초기나 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가 필수이고 포장기계처럼 끼임 위험이 있는 곳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즉 인터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단 1초 만에 복습하는 요약 맵입니다. 첫째, 인간의 실수를 차단하는 것은 풀프루프입니다. 세탁기 자동 정지나 양수 조작식을 떠올리세요. 둘째, 기계 고장에 대비하는 것은 fail safe입니다. 히터 전원 차단이나 정전 시 브레이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셋째, 고장 후에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지속 운전하는 것은 fail soft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계수는 극한 강도를 허용 응용으로 나눈 것이며 SIL은 숫자가 높을수록 고장 확률이 낮은 최고 등급 4가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2026년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